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차재원 부선 가톨릭대 교수, 김미연 아래소치 소장,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택 앞에는 하루 종일 지지자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모습 좀 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지금 지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택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지금 자택 앞에서 탄핵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한 시민과 지지자들 사이에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전송미용사 정송주 자매가 여느 때처럼 자택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고,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오후에 사저를 방문해 집회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택을 방문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주변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6개 중대와 여경 2팀, 약 500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전준영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검찰이 경호 문제로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내일이요, 자택 앞에서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들르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경호실 차량이 아닌 검찰 차량을 이동해서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서 변호사님,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우리 형소법 201조 2에 보면요. 예. 항상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반드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구인영장이 24시간 효력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1시간 전에 예. 보통 검찰로 오라 해서 검찰 직원하고 같이 이제 법정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김기춘 실장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죠. 예, 보통 이게 통상적인 절차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검찰에 또 경호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구인영장을 집행을 하되 예. 검찰 직원이 직접 삼성동으로 가서 예. 대통령에게 모시고 바로 이게 법원 321호 네. 이게 바로 인치장소입니다. 항상 이 구인영장에 2개를 적게 돼 있어요. 인치장소하고 유치장소. 예. 그럼 이게 321호가 인치장소이기 때문에 거리 모셔가고 그다음에 재판이 끝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유치장소는 아직 공란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거 협의해서 검찰하고 법원 협의해서 적으면 예. 그 장소에서 이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 유치 장소라는 건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직원이 저 자택 앞으로 가가지고 예. 경호실 관계자랑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검찰 직원이랑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은 영장 집행은 검찰의 의무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검찰 직원이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예. 근데 영장이라서 반드시 뭐 강제적으로 묶어서 오거나 뭐 수갑처이 강제력이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이게 반드시 데려와라. 그냥 모시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아마 차로 검찰 차로 모시고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에 소환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그 대형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검찰에 있는 조그마한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여태까지 대형차에서 뭐 에쿠스, 에쿠스였죠. 큰 리무진형이었는데 아마 조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큰 차가 아니면 뭐 보통 뭐 소나타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제너시스나 뭐 이 정도 2,500, 네. 3,000cc가 될 수도 있고 뭐 좌우에 또 검찰이 또 탈 테니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팔걸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출두하는 모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일 이목을 끌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아무래도 근데 경호는 또 어느 정도는 하기 때문에 예. 그 차 앞뒤로는 좀 경호 차량이 청와대 붙겠죠. 좀 붙을 예.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완전히 그 적부심 그 실질심사 끝나고 법원으로 신병이 넘어가면은 이제 모든 거 이제 경호실에서 끝나지만 예. 아마 내일 출두하고 하는 동안에는 경호실 소관이기 때문에 경호실하고 검찰하고 협의를 하고 예, 어느 정도 예. 또 이동 중에도 경호가 좀 따라 붙지 않겠느냐 싶은데 예. 내일 아마 출두하는 모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마 앞으로의 운명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러겠네요. 듭니다. 네. 저번에 봤을 때하고는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신병을 검찰 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거네요.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추측들이 나왔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삼성동 자택까지 가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아마 상당히 내외적으로 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예. 여기 대해서 뭐 지금 그 청와대 경호실 측에서도 일단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1995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혁명을 발표하고 예. 합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7년이 지나면 청와대 경호가 끝나고 경찰 경호로 갔는데 그때 합천 갈 때도 경찰 경호까지는 합천이 다 따라갔습니다. 예. 따라갔지만 거기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합천에 갔을 때는 그때 경호원들은 다 손을 들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그런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제 생각에 늘 큰 마찰과 무리 없이 순조롭게 아마 검찰 출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조금 더 정밀하게 네. 말하면요. 원래는 이게 법에 보면 경호법에 보면 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경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내일 만약에 자진 출석하면 경호실에서 하는 거지만 예. 그게 아니고 이게 검찰에서 좀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찰 차에 타는 순간부터 경호는 끝납니다. 물론 이게 사실상 뭐 경찰이 뒤에 할지 몰라도 예, 예. 그전에 이게 옛날 검찰 출석할 때는 길을 다 텄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특혜는 법서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런 광경이 안 보여질 수도 있는 거네요. 내일 영장 만약에 집행하는 되면. 순간에 아하. 바로 이게 경호 의무는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게 길을 뭐 다 통제한다든지 그러면 예.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하고는 다른 그림이 사뭇 다른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영걸 대표님, 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그걸 깜짝 놀랐어요. 예. 전 안 할 줄 알았어요. 보통 말하는 왜 정호성 비서관도 출두를 안 했잖아요. 그랬죠. 그 아랫사람들이 안 한 거를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직접 가서 내가 구속이 안 돼야 되는 사유를 설명하겠다. 예. 저는 상당히 그걸 말 듣고 저건 찾아보니까 쭈글 시럽다는 얘기인데 쭈글 시럽다. 쭈글 실업자. 예, 내가 나서기는 좀 부끄럽다, 개면적다, 예.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쭈글스럽다, 좀 구구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나가는 데 대해서 저는 놀랐어요. 근데 나가도 사실은 구속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대세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조금은 낫겠죠. 내일 출두를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뭐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출두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판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지만 결정은 거의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냐. 근데 저렇게까지 출두를 직접 영장 실질심사까지 하겠다는 거는 예. 제가 보니까 자신의 무죄 이거를 좀 강력히 좀 증명하겠다. 그리고 예. 그 검찰에서 한 게 구속영장 청구 3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 및 도주, 세 번째 형평성 예. 이건데 제가 보기엔 사안의 중대성도 무죄로 그건 나는 받은 거 없다라고 몰고 예. 증거인멸 및 도주는 내가 삼성동 자택에 갇혀 있어서 뭐 증거인멸할 거 도주할 게 뭐 있느냐. 예. 그리고 형평성 물론 뭐 20-30명 구속됐지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내일 강력하게 좀 호소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을 그거 출두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대세에는 생각이 큰 듭니다. 영향이 네.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간들을 보면 검찰 조사 받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억울한 걸까요? 물론 뭐 검찰에서는 뭐 억울해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다가 예. 뭐 탈진을 했다 뭐 이런 보도는 아니라고 그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보수 인터넷 TV와 거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모든 걸 자기 어거지로 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도 높아지고 하니까 아마 조그만한 그런 좀 소동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저는 응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현재 자신의 혐의를 하나도 다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마저 포기를 해버리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듯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깥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친박 지지층들 입장에서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자신들 그분들 입장에서 모든 게 심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자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 스스로도 이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내일 저는 아마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이 유무죄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아마 자기는 다툴 거라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금 이제 저는
뭐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이런 부분보다는 예. 저는 일종의 자신에게 지금 모든 주어진 혐의 자체가 정치적 박해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법정 투쟁의 예. 그런 행동으로 결기를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뇌물같이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내가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하다는 걸 표현한 거죠. 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지만 구속영장이 이렇게 청구되는 걸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어느 거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가서 전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고 뭐 속된 말로 나는 엮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검찰에 가서 강변을 하니까 결국은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까지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비록 여론은 70% 이상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예. 많은 국민들은 마음은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그 영장실질검사에 내일 나가시는 그거는 본인의 어떤 구속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 지금 압박감이 지금 최고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두하시고 나가서 분명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강변을 할 거라 예상은 되지만 예. 그 전에라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대통령 만일에 내일 구속이 예. 되면은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끝나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한테 지금이라도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뭔가 국민들한테 이런 대화와 담화를 내주는 게 그 예. 승복하는 이런 대화를 내주는 게 저는 먼저다. 이것이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예. 국민들한테 마지막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작년 11월 했던 얘기하고 선우사님 이번 달 21일 했던 얘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맥락이. 그렇죠. 이게 저는 그 뭐 굳이 이해한다면요. 예. 제가 이게 그 판례를 쭉 찾아보면요. 우리 그 사법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 공익재단을 통해서 뇌물 받은 경우 한 건도 없어 최초입니다. 이 말이 이게 옛날 일회재단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뇌물죄는 안 되고 강요죄만 됐거든요. 기업들은 무죄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공익재단은 돈을 빼낼 수가 어렵잖아요. 예, 보통 예. 이사회나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은 상당히 억울하다. 뇌물을 재단을 통해 받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나라 이게 100년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유라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1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보통 이게 경제 공동체는 직계가족 예. 이런 경우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완전 남이잖아요. 남인데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이게 뇌물로 기소한 예. 이것도 이게 저희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볼 때는 선례를 볼 때 정말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과거 이게 유신시대 한 70년대 이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예. 왜냐면 이게 그때 법적 이게 논리하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 이게 법치주의가 미성숙된 시대고 지금 이게 법치주의가 아주 확립되고 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너무 과거의 시선에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 저 검찰 조사 받을 때 눈물을 흘린다거나 격앙됐다거나 이거는 변호인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검찰 관계자는 입을 안 연다고 가정하면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 기사가 나왔을 텐데 친박 인사로 기사 소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혹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동정 여론을 조금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걸 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동정 여론 구속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저도 이게 정확하게 팩트를 알 수는 없어요. 예.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검찰은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변호사도 아니고 이게 아마 친박 정치인에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예. 팩트가.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신빙성은 조금 의심이 들어요. 그럼 변호인 중에 누구 한 명이 전달해줬다는 건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 정치이지만 눈물 이런 거하고 먼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격앙된 적도 별로 없었고. 네, 저걸 아는 사람은 뭐 검찰 관계자하고 그 친박 가까운 사람 변호사 몇 분밖에 없을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속죄양, 뭐 순교의 이미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씩 흘리는 거 아니냐. 뭐 생각도 들고 뭐 그 탈진할 과장될 정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그 21시간 검찰 조사를 받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자기 나온 거 조사 검토하는 데만 7시간 걸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하지만은 뭐 조사를 부인하다가 탈진해서 뭐 그런 정도로 뭐 좀 심한 거냐 예. 뭐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제가 보기에는 제3자 뇌물 경제 공동체론 이런 것도 사실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법이 요전에 해군 참모총장 처벌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해군 참모총장은 안 받아도 아들 회사에다가 돈 준 거 갖고 처벌받아서 구속됐잖아요. 예. 그리고 재산이 공동체라고 해도 부부간에도요. 소득이 없는 부인 이름으로 집을 샀다. 그러면은 남편이 돈 번다고 그거 인정이 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예. 그 자금 출처 조사 나와서 증여세 물어요. 그럴 정도로 이 경제 공동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예. 이거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은 될 겁니다. 뇌물도 직접 아니고 직접도 있지만 예. 제3자 뇌물 남이 받은 거를 내가 받은 거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최순실하고 나하고 어떻게 공동지갑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예. 제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부인으로만 좀 일관하니까 예.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보수를 자꾸 인질로 삼아서 예. 계속 보수 분열을 획책하면서 자기 지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차후에도 뭐 이런 예. 의심을 좀 살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 네. 장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자체가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원칙과 또 뭐 신뢰의 정치라는 그런 표상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좀 드물었죠. 그랬죠. 그리고 뭐 본인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눈물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 기억하시다시피 2014년도 세월호 침몰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렇죠. 한 번 울었죠. 그런데 예. 그것이 2014년 그때 당시 그 지방선거 때 예. 큰 하나의 그 정치적인 무의가 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때 당시 대구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새누리당에게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막판에. 그때 마지막 그때 카드가 뭡니까? 예. 대구 시내와 부산 시내의 선거 현수막을 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 여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이틀 전에 싹 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그 현수막으로 다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결국 방어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 친박 핵심 인사라는 분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일 거 아닙니까? 이분 입장에서 그렇죠. 본다고 한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눈물 현수막의 아마 그런 추억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동정 여론을 상당히 자극하는 거죠. 앞서도 갖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진짜 특별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자극적 효과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겨냥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동정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여론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박 일부에서. 근데 저는 이건 안 먹힌다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본인이 그리고 임명한 검찰총장들이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면 얼마나 사안이 중대하냐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친박들이 이렇게 뭐 여론전을 펴면서 대통령을 좀 보호하겠다 아니면 친박 지분을 좀 늘리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역풍을 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한테 한 번쯤은 의지를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으면은 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진솔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예. 끝까지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고 자의적으로 좀 은폐하신 거잖아요. 예. 본인이 나와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저렇게 계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요, 친박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뭐 예전서부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저희 그 영상들을 참 모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이 그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털털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약한 여자분께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겪으십니까? 잔다크라는 그 성인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는 그런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시랴.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차재현 교수 위 내용 한번 볼게요. 27일이면은 구속영장 청구된 날입니다. 청구된 날. 박 전 대통령 측근이 이 친박단체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다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 그렇죠. 원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그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정치적 업무나 기획에서 엮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상당히 정치적 박해에 의한 정치적 순교의 가정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만약에 지금 저분의 그 친박단체 회장 근혜동산이라는 저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 순교 과정을 통해서 향후 정치적 재기를 모시하지 않을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지난번 그 사주로 돌아왔을 때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들면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뭐 사저 정치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강한 비판 여론에 휘말리면서 조금 그것이 이제 좀 그 수면하로 내려갔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이 아니냐고 봤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의 지금 그 위기에 처해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측근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에다가 암암리에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친박 정치인들도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은 박 전 대통령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필요해서 이용하는 거죠. 친박은 친박대로 나중에 입지를 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또 필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 지금 자기의 무고함, 억울함을 알리는데 또 측근들을 저렇게 많이 동원하고 특히 친박단체 회장 근혜동산한테 전화를 걸어서 측근 통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에 21일 날 검찰 출석 때도 그랬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 예? 지지자한테 아이고 많이 오셨네 그랬으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잘못하는 게 보수가 설 자리를 얻게 만드는 거 아니냐. 보수가 지금 이번에 세 사람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예. 첫 번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할 것처럼 해서 보수의 지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안 나오는 동에 우르르 자유한국당까지 흔들려버리고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또 반기문 사무총장 바른정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또 황교안 또 총리 보고 있다가 또 우르르 무너지고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흔들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처신 아니냐. 예. 저런 처신 때문에 보수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힘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자유한국당의 친박 저 세력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계속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앞으로 재판받고 하는 동안에도 또 좀 어려운 모습 또 희생양의 모습을 제가 보기에는 노리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 최순실, 정유라 이런 사람들 재판하는 통에 또 그것도 상당히 많이 희석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하고 진보하고의 어떻게 보면 경쟁이다 싸움이라고 보면은 보수의 전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다. 국정농단도 잘못이지만 국정농단 이후에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자기 세력만 끌어안고 자꾸 함으로써 모든 보수를 무너뜨리는 거.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수호, 시장경제 이런 건데 이런 거 가치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나라가 보수, 진보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보수가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검찰이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출석을 거부할 우려, 이게 바로 도주 우려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게 그 원래 기자회견문에는 없던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도주 우려는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반성 없는 태도, 이 말이 이게 자백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인멸한다 이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내일 제가 보기에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게 증거인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소명하고 증거인멸 두 개가 구속 요건인데, 그런데 범죄 소명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 때 뇌물 중개 소명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범죄 소명은 내일 아마 이게 쉽게 끝날 거고, 아마 이게 검찰과 변호인의 가장 큰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50% 이상 발부될 걸로 보는 이유가 50% 이상?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에 제가 간단히 그 5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이게 보통 범행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고 보통 보는 게 일반 관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에 차명폰 기억나죠? 예. 예를 들어 이게 차명폰으로 최순실 계속 통화를 했잖아요. 이건 이게 증거인멸로 볼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인멸하면 미래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유라. 이 부분도 이게 가장 중요한데 뇌물에서 정유라가 이게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연락은 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게 그 검찰의 비장의 카드는 다른 대기업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뭐 SK, 롯데, CJ 이런 대기업 수사가 필요한데 뇌물 더 캐려면 예. 재단. 그럼 이게 이런 재단하고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검찰의 아마 논리가 아마 그게 저는 핵심을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일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하고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아마 그 영장실질심사 때는 아마 판사가 예. 이 지금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아마 물어보고 그 다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과 변호인이 아마 최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검찰에서의 수사 때도 본인이 직접 변호인 조력은 받긴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문답을 직접 전행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소하고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하게 아마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요걸 이제 법적으로 좀 더 설명하면요. 영장실질심사는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피의자에 대해서 묻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민사재판처는 변호사가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판사가 예. 먼저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계속 묻습니다. 예. 그게 아마 한 몇 시간 계속 범죄 그러니까 혐의.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변호인이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그 판사님이 먼저 쭉 피해자한테 궁금한 걸 이미 이게 기록은 3일 전에 넘어갔어요. 예. 12만 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게 기록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이런 걸 대통령한테 쭉 물어보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검찰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잠깐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게 범죄 혐의는 피해자한테만 묻고 그러면 이게 검사나 변호인은 뭘 하느냐? 예.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만 주로 이야기합니다. 예.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실질심사의 내용을 저희가 예상해 보면 판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로 주고받고 물어보고 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검사나 변호인은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이런 게 요건만 가지고 변호를 하는 거 잠깐 하는 거고요. 예, 예. 주된 거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앉아 있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다. 아예 못합니다. 대답을 할 때 판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 때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좀 더 편한가요? 이제 이게 저는 검찰보다 이게 훨씬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예. 수시로 이게 상의하고 끼어들 수가 있는데요. 실질심사할 때 저도 이게 뭐 수백 번 해봤지만 예. 도중에 이게 끼어들면 판사님이 못 끼어들게 막아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오히려 끼어들면 안 되고 전 피해자한테 판사가 묻는 게 절차고요. 변호인은 이게 형식적으로 입회해서 마지막에 그 법적인 변론만 하는 거예요. 예. 판사님이 사실관계 파악할 때 끼어들 수는 없어요. 이번에 법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하고 법원은 다르다. 예, 예. 다른 대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더 예우를 해줄 수 있었던 검찰은요, 거예요. 예. 청와대에도 검찰이 파견 나가 있고,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법원은 완전히 그 삼법 분리해서 완전히 따로 돼 있잖아요. 법원에서 뭐 청와대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아니고 보통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지 정치 법원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찰만 해도 그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뭐 바로 이렇게 통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우도 되고 좀 내고가 뒤에서 가능하지만 법원은 법원이라는 성에서 살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귀를 닫고 눈만 뜨고서 그 팩트만 갖고 판단하니까 예. 제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저 뿌지람 들을 수도 있어요. 대답이 일문일답을 잘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태 대통령 할 때도 일문일답 애드립이라는 거 없잖아요. 서면으로만 하고 직접 서면 보고만 하고 세월호 당일날도 서면 보고 받으신 분인데 예. 내일은 애드립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법원 판사가 볼 때는 무조건 똑같은 말만 자꾸 억울하다는 말만 하면은 도대체 팩트가 뭐냐고 또 물어보면 저 목소리가 오히려 판사 쪽에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예. 검찰 조사받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하지만 내일은 판사가 높아질 가능성도 의외로 있을 수도 있다. 답답하니까요. 여기 자리 위치도 여기는 되게 높은 곳에 있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그러면 저는 예상을 못했다고 보여준다면 대체 이 변호인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헌법재판소 판결도 마찬가지로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걸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그날 저녁에 그 변호사가 트윗을 날렸잖아요. 검찰과 검찰 가족들한테 뭐 고맙다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대통령은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 소명을 했구나. 네. 구속영장까지 안 가고 저 좋게 끝나겠다고 왔는데 이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그걸 네. 본다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전혀 저는 무방비 상태로 가서 아마도 내일 제대로 본인 스스로 제대로 방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판사는 계속 사실 팩트 유지를 물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건 아니다, 모른다, 이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한다면은 오히려 구속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참고로 저 하나 말씀드리죠. 예. 검사가 2명 입회하잖아요. 예. 근데 이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된 피해자는 판사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판사만. 예. 따라서 이 검사는 마지막에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한테 의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직접 이게 신문을 피해자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만 전달할 수 있다. 판사가 다 주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바른정당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변호인단의 잘못된 조언이다. 현실 인식이 완전히 지금 차단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뭐 변호인단이 물론 잘못했겠죠. 잘못했을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이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기는 정치적 업무에 휘말린 정치적 희생자라고 저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인들 거기 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본인이 예.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도 사실 헌법재판에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변호인단들, 대리인단들이 법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어떻게 법리나 논리에 의한 그 여러 가지 그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선전이나 선동에 얽매인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는 억울하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지일간 그렇게 간통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 자체에 변호인단들도 어느새 동화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모든 사태의 이 원인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스스로 인식, 나는 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데 내 조그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예. 이것은 결국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변호인단들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검찰 가서도 이야기했을 때 뭐 경의를 표한다 이야기 자체도 검찰은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만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부인 조서만 받은 거죠. 왜? 그러나 검찰은 거기서 진위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 충분한 증거와 그렇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판을 했을 것이다. 아, 검찰이 내한테 그렇게 깊이 있게 따지지 않구나. 네. 그러면 안 되겠거니.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오늘 분위기 좋네요.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오판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변호인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예. 그러면 변호인 누군가는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전략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오로지 우리 대통령은 무죄고 대통령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통장으로 돈 하나도 입금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적인 투쟁이 아니라 감정에 흡수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감정은 통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그렇다면 변호인의 역할이 뭐냐고 저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이 변호인단을 보면 저는 예. 더 좀 약간 속상합니다. 예, 변호사. 저는 저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말 이게 미숙하고 잘못된 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구속 여부 본질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구속은 변호사 있으나 없으나 99.9%는 미리 정해져 있고 정말 이게 아리까리한 경계선에 있는 거는 변호사 역할에 따라 구속, 불구속이 결정되지만 예. 예를 들어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요. 변호인이 잘못해가 구속됐습니까? 저는 이게 변호인단에 따라서 변호인 없어 국선을 써도 예. 죄가 가벼우면 근데 기각돼요. 근데 살인죄를 저질렀다. 아무리 변호인 100명 써도 안 돼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이나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 여부는 변호인하고는 본질적인 관계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지금 현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기자들이 자택 앞을 다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하고 지금 자택으로 옮겨왔을 때도 극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의견 교환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처음에 그 검찰 조사 작년에 할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를 통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지금도 많이 그 안 해요. 그 이유가 딱 하나라잖아요. 변호사를 하다 보면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거 많이 여러 사람이 아는 거 싫다. 최태민 때부터 그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는 관여가 됐었잖아요. 예, 예. 최태민, 그때는 최순실 얘기 나오죠. 최태민 얘기는 그때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부터 관여하는 게 다른 변호사들이 아는 게 싫다 해서 다른 변호사들도 철저히 차단하고 아까 뭐 서 변호사님은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저는 헌재에서 8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차로 예. 패한 거는 제가 보기엔 저는 변호사 탓이 한 89%, 90%는 된다고 봅니다. 아니 축구 경기가 상대편 선수하고 싸우고 골망을 흔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심하고만 싸웠으니까 그건 뭐 제가 주심이라도 그건 바로 그건 선언하죠. 오히려 저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진짜 정치적인 재판을 하면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논쟁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태극기 흔들고 다니고 또 방청객 보고 또 훈시하고 뭐 이런 태도로 봐서는 저는 지난번 헌재는 절대적으로 변호사 잘못이다.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CEO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택한 변호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 러플리 증후군도 있고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기 싫은 건 안 밀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네. 저는 간단히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내일 구속 여부가 변호인하고 관계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이고요. 대통령 변호인이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잘못된 게요.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 검찰에서 조사할 때 있잖아요. 이때 검찰 조사를 응해야 돼요. 응하면 이게 그때는 강요죄만 했잖아. 특검은. 특검이 뇌물로 간 거지. 맨 처음에. 그렇죠. 그때 이게 제가 변호인이라면 무조건 이게 검찰 조사 임해서 그러면 이게 강요가 되고 기소유지가 되면 강요죄만 가지고는 구속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저는 출석을 다 막아버리고 이거는 정말 이게 두고두고 잘못된 건데. 그때는 대통령 권한을 가진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뇌물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된다는. 강요밖에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때 출석해서 그냥 강요 인정하거나 이러면 절대 구속될 일이 없는데 저는 이게 그게 아쉽고요. 저는 이게 왜 그런 문제 생기냐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도 수첩에 적힌 사람만 선임해요. 이 말이 이게 법조계에서 정말 신망이 두텁고 능력 있는 분을 두루 하는 게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 정치인이잖아요. 변호사 이전에. 수첩에 적혀 있는 분들, 손범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 친한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이게 쌍방향 소통, 직언을 못 해요.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라면 정말 이건 구속됩니다. 뇌물 때문에 이런 직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친박 정치인 오랫동안 그런 분들은 직언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상황 인식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변호인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저는 유능하다, 어떤 면에서 유능한 면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들은 대통령이기 전에 한 여자라는 걸 상당히 부각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민들로부터 어떤 동정심 유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분들은 정말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결과를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나 저러나 구속은 확정적이니 뭐 언론에도 여론전을 통해서 한번 좀 회피할 방법이 있나 알아보자고 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변호사의 잘못도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는 지금도요 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좀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어서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대리인단에서 최종 정리가 되면 그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차근차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결정문에 대한 반박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뭐 저희도 좀 한맺힌 게 많아서 지금은 탄핵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입이 좀 자유롭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었던 변호사의 얘기인데 지금 저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헌재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단심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친박 의원들이 왜 탄원서도 한 80분 이상 오늘 접수했잖아요. 조원진 의원 때가 친박.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물론 내는 거는 자유지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장실질심사 때는 딱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법에는 첫째 법과 원칙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양심인데 이 양심이 판사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 따라서 이게 그 법관은 개인적인 소신이 뭐 정치 진보다 보수다 있겠지만 그거는 좌우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이게 직업인으로서 판사로서 평균적인 직업적 양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저는 판단할 걸로 보고 예. 어떤 게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황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참 글쎄요.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 선고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단심제인데 예. 물론 뭐 제 생각에 뭐 재심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도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근잘근 씹어보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부당성, 그중에서 정치적 평판성 그런 걸 갖다가 부각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친박계 의원들이 80명 정도가 내일 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청원서를 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와준다기보다는 예. 일종의 정치적 시위, 정치적 행위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재판에 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가 정치적 순교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예. 지금 황성욱 저 변호사나 또는 저 조원진 의원의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딱 보이잖아요. 그 구도 속에 딱딱딱딱 위치를 하고 맞는 있는 것이 역할을 하는 맞는 거네요.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 순교 뒤에 그 예. 뒤에는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건데 뭐 앞으로 형량이 상당히 만약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심 자체가 상당히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치적인 바깥에서의 그 압력을 높여놓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향후에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면 복권도 노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 향후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그 뭡니까 이 일치는 행동처럼 읽히는 게 사실이네요. 예. 조원진 의원이요.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 증거 인멸 문제라든지 도주의 우려,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 다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5개월에 걸쳐서 검찰과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다 했고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얘기하는 구속 청구가 맞지 않다.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국민대 통합 이런 화합에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또 요약하면 또 여성 대통령 제가 그 또 나와요.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한 천사라고 하면 되죠. 왜 그쪽 옆에 또 여성세가 붙는지를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건 좀 뭐 지금 말이 안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 탄원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구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또 제출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효과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예. 일단은 인간적인 도리에서 구속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일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조원진 의원님이 예전에 나오셨던 인터뷰와는 달리 오늘은 상당히 좀 로키로 예. 상당히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인가요? 차분하게 저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성이란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이제 한번 보시죠 다시 표지. 조원진 의원 얘기. 예, 그 조원진 접수할 때 그 표지를 보시면요. 예.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요, 읽어보면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요거는 촉구 인터뷰 청구서잖아요. 내용이에요.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접수한 공식 서류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요거는 했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 옛날에.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원서를 낸 것 자체는 우리가 예. 뭐 비난할 수는 없고 내일이나 모레쯤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수용하고 예.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여파 아니 우리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구속 찬반 물어보니까 저희 집 남자 둘은 뭐하러 구속하냐. 너무하다 그러고 예. 저희 집 여자들 둘은 구속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소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꼭
구속됐다고 국론 분열되는 거 아니고 불구속됐다고 국론 분열 나는 거 아니에요. 불구속됐어도 자꾸 저렇게 정치 행위를 하면 또 분열이 되는 거고 예. 구속돼서 오히려 또 조용히 있으면 또 분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은 법원의 판단대로 우리가 좀 맡기고 너무 정치적으로 좀 많이 좀 개입하지 말자. 예, 뭐 청원 정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예. 그렇게 이후에는 생각합니다.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됩니다. 예. 예. 헌재 판결이나 법원 판결은 저 하늘에서 내리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려요.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박사모 회원들이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 좋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애국자들 모임이에요. 어디를 여기 와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백하라! 누가 인간이가! 돌아가세요. 그쪽에 돌아가세요. 이게 깨지 마세요. 저 행사가 김성태 의원 본인 지역구의 영남 향후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인데 사실 정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좀 간혹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구속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죠. 물리력으로 막은 겁니다. 그렇죠. 못 들어가게. 뭐또 현정사상 최초의 또 파면 대통령이고, 근데 문제는 딴 사람도 아니고 한솥밥을 먹던 또 이래 그 국회의원이 또 지역이 또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바른정당이 또 사무총장을 지금 또 김성태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바른정당에 지금 소속되는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했다고 한다면 이를 파면까지 당하지 않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뭐 김성태 이 지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 그러나 모든 이 사태의 이 지금 책임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지지자들이 조금 냉철하게 판단하고 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김성태 뭐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소추위원장 역할도 했었고 또 내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어제도 뭐 벽돌이 뭐 들고 소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고 내일 혹시 또 조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네, 내일 상당히 격앙될 수도 있고 내일은 예. 어떻게 보면 경호 문제도 지난번에 21일 날 검찰에 출두할 때는 대문에 나와서 바로 그렇죠. 청와대 경호팀 호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도 뭐 방탄시설이나 경호 이런 차량이 거 아닙니다. 없었고 그냥 예. 몇 명이 밀면 차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니까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이죠. 뭐 벽돌 하나로 던지면 또 차체가 와장창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가 좀 그 자제를 좀 당부하고 예. 경찰도 내일이 좀 고비라고 생각하고 좀 철저히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